성장주 올라가는 거는 정확하게 맞는 사고고 제대로 된 예측이었다 라고 생각. 그분을 적하는 저는 아닙니다. 성장주 그런 사람들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부터야.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네 번째 세대 성장주 세대들이 어떻게 교체돼 나갈 건지 앞으로 그쵸. 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군요. 그냥 미래.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잘 벌었어. 지금 성장주로 이 한두 배 번 게 아니야. 몇 배 버는 사람이 10배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100배도 하고 100배 버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 졸업했다 그러죠. 제가 테슬라 샀으면 100배를 봅니다 진짜. 코인도 성장주의 일환이니까. 네, 테슬라 아주 초창기 때 사지 않아도 100배를 벌어요. 테슬라는 정말 그 차 이미 나오고 그랬을 때 사도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테슬라만 해도 상당히 큰 회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100배나 아니라도 10배씩 이익 본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 이거 나만 따라라. 지금 당시 어려운 거 별거 아니야. 이거를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주식의 가치라는 거는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그냥 아까 일본 애들이 정신 승리하듯이 그냥 비트코인은 그럴 수 있어. 비트코인은 너 믿지? 나도 믿어? 그럼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날. 그쵸? 그 내재 가치가 뭐야? 비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대담을 해보죠. 그렇죠. 저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작다. 중요성이. 상위권의 믿음이 훨씬 크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비트코인이 갈 수 없다. 갈 수 있다. 믿음에 의해서. 그러나 이런 어떤 내재 가치가 정확하게 있는 주가 같은 거는 얘는 아무리 잘해봐야 200원밖에 못 버는 게 확실해졌어. 그러는데 지금 그 주가는 1000원에다 대고 그걸 갖다 가치를 매겨놓으면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가는 이 회사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주식의 가격이 지금 잘 돼서 벌어올 때보다 더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가 문제지. 회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어쩌라고. 주가는 더 높은데. 회사가 너무 나쁘고 그래서 어쩌라고. 주가는 더 낮은데. 올라가겠지 결국. 그렇죠? 아무리 나쁜 회사도 주가는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회사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에 성장주를 10배 벌었는데 하면서 성장주 따라와 믿고 따라와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이제 유명한 게 있었죠. TQQQ 분할 매수라는 게 있어요. 무한 물타기. 그래갖고 이제 TQQQ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00 지수 ETF인 QQQ를 3배 레버리지 한 건데 이거는 우상향한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사야 된다. 라고 이제 리딩방처럼 돌리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사실 이걸로 돈 벌 수도 없는데 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참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물론 최근 3, 4주 사이에 반등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상당히 많이 잃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성장주에서 그럼 나는 이승환은 성장주에서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빨리 변하고 성장주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런데 10배? 10배만큼 빨리 변하나?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머릿속에서 좀 생각을 하시라. 이제까지 성공했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아까 맞는 로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 와서 그게 정말 아직도 맞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왜냐 하면은 결국에 그 주가든지 모든 내재 가치는 천체적으로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1년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 성장해서 많이 성장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한 3% 성장했으면 좋네, 엑셀런트, 연평균으로 3%.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5% 요즘 못하잖아요. 거의 성장을 5% 했으면 그게 엑셀런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0배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도대체, 그쵸? 5%로 10배가 되려면 한 15년 정도 걸리겠죠. 15년 더 이상 걸리지 않나? 10배인데. 72의 법칙. 10배. 2배니까. 2배니까. 10배. 엄청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10배 성장, 올라선 주가를 따라잡으려면 진짜 경제가 그만큼 어느 세월에 따라갈 거냐. 그러면 경제가 못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지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벌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잃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가는 결국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결국에는 경제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트렌드 라인에 따라간다. 경제 성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트렌드 라인은 경제 성장률로 이루어지는 트렌드 라인이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렇게 된다. 결국은 그걸 평균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내가 엄청나게 뭔가 수익을 냈으면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 잃는 적군입니다. 한마디로 적군이라고 봅시다. 그 적군이 잃었어. 나는 이겼어. 나는 승리하고 적군은 잃었어. 그럼 적군은 앞으로 또 잃어줘야지 하고 전혀 안 배웁니까? 그렇지 않는다. 적군은 자기가 잃었고 깨졌기 때문에 또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도리어 배우지 않은 쪽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긴 쪽. 이긴 쪽이지.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내가 돈을 벌었는데 뭘 받고 내가 여기까지 잘했으니까 벌었지. 내가 못해서 벌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리어 진 쪽이 다음에 이기는 쪽으로 바뀌어나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승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도 그렇듯 많은 승리한 장군들이 그렇듯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나가는, 쇄신을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원칙을 지켜라 라는 것은 그런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원칙이 그거야.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다가 자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는 게 원칙이고, 자기 검소한 근검절약 하다가 내일은 갑자기 낭비하는 거로 바꿔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이제 어떤 그런 원칙을 지키는 거죠. 자기 생활의 원칙을 지키고, 투자에서도 혁신을 이어나가고, 해치 같은 걸 잘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인 원칙이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세부적인 거는 적들이 A라고 하는 걸 갖다가 줬으면 다음에 A라는 거에서 내가 똑같은 거라면 적들은 당연히 나를 이길 수 있다. 물론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이제 임요한 선수가 홍진호 선수에게 3연봉이라고 해가지고 테란으로 벙커로 3번 연속 이긴 적이 있죠. 3연봉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지만 그거는 설마 3번 하겠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런 거야. 내가 주먹 내서 이겼어. 근데 설마 저 주먹 또 나겠어? 주먹 또 내. 주먹 내서 이겼어 또 3번 내. 이런 경우지. 그러면 심리전에 말려든 거죠. 심리전이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전까지 더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략이죠. 벙커링이라는 전략으로만 치면 똑같은 걸 3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사실 여러 이제 이순신 제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전략적인 점들을 열거하다 보면은 원칙을 지킨다, 똑같은 전략을 너무 반복하지 않는다, 이어서 이제 또 승리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또 원칙처럼 똑같은 전략을 반복하지 않는다랑 약간 좀 배치되는 느낌으로 듣기에는 들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승리를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병법서라는 데서도 많이 언급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 옛날 전투가 그랬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겨봐야 적들의 10%의 전력을 감소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90%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도망갔다가 저 뒤에서 다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다 전력 재정비가 다시 또 쳐들어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겼을 때 추격을 해가지고 적들의 전력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든 포로로 잡든 어떻게 하든 전투력을 상실시켜 놔야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것을 이순신이 한 것이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이순신이 그렇게 전과를 확대하기 쉽지 않아요. 쫓아갔다가 도리어 당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쟤들 그대로 완전히 승리가 확정된 거죠. 그쵸? 네. 물러갔으니까 나 이제 이긴 거야. 이랬으면 그래 쟤들 보내면 됐지, 그냥 나한테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전과를 갖다가 확정적으로 해서 자신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붙인 것이 노량해전이고, 그럼으로써 다시 3차 침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를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왜 못 따느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언더퍼폼 할 때가 더 많으냐를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그 중에 1번 요인으로 하나가 땄을 때
그걸 갖다가 금방 팔아버려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손실은 확정시키고 싶어 하지 않죠. 손실은, 그러니까 잃고 있는 주식은 청산해버리면은 계좌에 남으니까 그쵸. 나는 이거 양전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그쵸. 다들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린 다음에 양전하는 순간 팔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 다 좋은데 양전했다는 건 계속 잃고 있던 주식에서 갑자기 양전했다는 건, 그러니까 수익으로 바뀌었다는 건 산 가격보다 많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그냥 산 가격이 어찌됐건 저 밑에서 확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마음고생 심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 짤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팔아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고생했다거나 마음고생 심했다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1년간 기다렸어.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정말 성장할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주가는 저평가돼 있어 라는 거는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렇죠. 그냥 다른 역으로 말하면 주가가 떨어졌어. 떨어진다, 올라간다에 건 거야 나는. 근데 계속 더 떨어지겠지. 당연히 떨어지는 순간 계속 더 떨어지지, 쉽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떨어지는데 걸었으니까. 계속 막 장하고사가 너무 심해. 그러다가 결국 올라가. 맞았어. 결국 경제가 성장한 게 맞아. 그래서 주가가 내가 본 게 맞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팔아버려요. 아유, 양전에서 역시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나는 맞아. 그 정도는 뭐 너무 고생심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본인의 해안을 스스로 칭찬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낙관론이죠. 낙관론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갖다가 이제 왜 개인이 이런 심리가 가지느냐에 대해서 사실 심리학적으로 분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분명히 본인에게 해가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라는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는데, 과연 이제 미래의 수익보다 현재 수익을 원해서요? 뭐 이론도 잘 현시 선호. 이것도 잘 워킹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론도 실패하고 결국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 이것도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제가 돈을 벌어서 주식 투자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뭐 삼성전자 주가가 뭐 10,000원에서 20,000원 돼서 나는 100% 수익이 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기쁠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기쁜데 그걸 팔아서 내 통장에 100% 수익 난 게 정확하게 찍혀서 나한테 들어오면은 또 기쁘다는 거야. 두 번 기쁘다. 두 번 기쁘다는 거야, 거기에서. 왜 그냥 거기서 수익 났으면 끝난 거 아니야가 아니라 나한테 찍히는 순간 또 굉장히 또 다른 기쁨이 생긴대. 그렇죠. 보통 성공하신 분들이 뭐 회사를 엑시트했을 때 수기를 얘기하면은 악수를 하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자신의 그렇죠. 지분을 사서 이제 서로 상호 서명하고 하면 이제 그날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 통장에 계좌에 0이 몇 개가 찍힌 걸 본 다음에 진짜로 내가 성공했구나. 라는 실감이 났다. 라는 걸 봤을 때는 이게 회고할 때 편향일 뿐이지 서명했을 때도 분명히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근데 현금이 통장 계좌에 찍히고 그걸 가서 현금으로 찾아보고 했을 때 너무나도 더 기뻤기 때문에 이전 기쁨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게 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빨리 팔아버리게 만든다. 빨리 팔아서 내가 이제 그 기쁨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그 심리적 왜곡이 생긴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자기가 이익을 봤을 때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겠지만, 전문 투자자들은 어찌됐든 내가 심리적으로 휘둘리면은 망한다는 걸 이해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거는 그냥 그대로 안 갈래 라고 자꾸 이제 커팅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이제 어떤 자기가 맞았을 때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손실이 아니라 이익으로 가도록 하는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그 원칙이 참 어려운 원칙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따로 좀 다뤄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돈을 계속 잃고 있어요. 계속 잃고 있을 때는 원칙. 승리를 계속해서 정과를 확대하라. 승기를 잡아 계속 밀어붙여라. 그래서 지고 있으면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런 편향이 또 있어요. 내가 지고 있는데, 내가 틀렸는데, 난 틀리지 않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손절과 익절 완전 다른 거다. 익절이 다음 편에 합시다. 그렇죠. 손절과 익절 중요합니다, 이거. 익절을 너무 빨리 해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지, 손절을 빨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보통 이제
받아들일 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고편으로 우리 손절과 입절 무조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되게 손절과 좀 입절에 대해서 좀 수학적으로도 좀 말씀. 수학적으로 할 얘기가 되게 예. 많고 무조건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되게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순신 장군의 제독의 예. 여러 이제 그 엄청난 이전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면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뭐 다 다루고는 싶지만 너무 많이 해서 일단은 여기서 잠시 끊고 또 다른 주제를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이순신은 다 마치는 예, 거겠죠? 이순신 제독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롬멜 장군 2차 대전 독일 육군의 롬멜 장군 이제 사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좀 뭐랄까 전쟁 범죄도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그런 전쟁 범죄를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전쟁 범죄는 비판하되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뭐 그런 얘기를 그럼 좀 더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그럼 엣지.